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을 맡은 권민정입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엄청난 시세를 뿜어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보고 이 상승의 이유를 바탕으로 더 나은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민경철 파트너님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상한가 담당 파트너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이 추석 전에 알려주셨던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프닝 전에 빠르게 좀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9월 8일이죠. 히든 종목에서 서울전자통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자 상위권 랭크 되어 있으면서 25%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이 종목에 대한 혹시 추가 전략이 있을까요? 네, 추가 전략이라기보다는 히든 종목이라는 것은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 유입된 지점을 보고 다시 보고 또 다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복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전자통신이 장중에 14% 가까운 상승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하면요. 자, 우리 서울전자통신의 차트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최저가 라인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500원짜리가 1,200원까지 100% 이상의 시세가 나왔었고,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리고 이종 바닥을 다지다가 바닥에서 거래대금 매기가 유입되는 지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이제 9월 2주차니까 9월 2주차 이제 10 날짜가 지금 9월 13일 화요일, 그럼 9월 8일 목요일이네요. 이때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추석 연휴 끝나고 나자마자 바로 다음 날 23%가 좀 시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24%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이때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이 거래대금이 터졌던 구간을 이번에 폭락장에서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상승했다가 조정받았다가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수익권의 매도 기회를 총 두세 번 정도의 기회를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동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적하고 계시다가 520원에서 600원 구간,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일봉상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는 또다시 수익을 내셨던 분들과 못 내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서울전자통신 이콜 500원에서 600원 구간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해 나가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거래대금 터졌던 구간들 전부 다 캔들들의 우리 저가를 살펴보면은 세력들, 이 큰 손들이 매집한 큰 손들의 단가가 630원보다는 낮아지기가 어려워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630원부터는 500원 손절, 500원, 530원 손절 잡고 630원 부근, 630원 밑으로 조정 시에는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기회로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전자통신 과거에 우리 9월 2주차 방송 못 보신 분들, 놓치신 분들, 이번에 또 저점에 매수 기회를 놓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630원 부근 그 밑으로 조정 시 분할로 접근하셨다가 오늘처럼 또 단기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거기서는 빠르게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전자통신을 7월달, 8월달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주가가 재미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정말 큰 변동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 타이밍만 잘 공략을 하신다면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실 수도 있는 손익비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면서 새벽 시간 있었던 나스닥 지수와 나스닥 지수의 전망,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오늘 지수 전망에 대해서 좀 빠르게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50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를 오늘까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목금 월 3거래일 저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자, 이제 작년 연말에 만들었었던 1,500에서 1,000포인트 구간의 저점을 이번 폭락장
6월 달에서 한번 저점을 다졌고요. 자, 오늘 이제 새벽 시간 있었던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플러스 1.5%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종가는 마이너스 0.6%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중에 실시간으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선물 기준으로 0.5에서 0.8%까지의 상승 반전을 이루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 저점을 깨면서 1,500포인트의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자, 추가 낙폭을 가져가는 그림이 아니라 자,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했듯이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듯이 자, 이번에도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게 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승의 구간이 자, 11월 달,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일정이 없는 10월 달까지 반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자, 이 추세 상단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저는 10월 1에서 2주차, 즉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정도까지 나스닥 지수의 이 저점을 다진 이후의 상승을 예상하도록 하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가 이중 바닥을 다지고, 자, 즉 이제 알파벳 W죠. W자의 패턴을 가지고 이 오른쪽 구간으로 접어들었을 때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노랑톡에 입장하셔서 함께 이제 공부하시고 네, 우리 공부 자료들 이제 공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코스피 차트 보고 코스닥 차트로 넘어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포인트를 오늘 장중에 위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20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자, 나스닥 지수가 저점을 다졌던 작년 연말에 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2230포인트였어요. 그럼 여기가 지지를 받고 3200까지 갔었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2200에서 3200까지 거의 뭐 40-50% 정도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때 저점을 다졌던 주요한 지지선을 최근에 이탈하면서 정말 코스피 지수가 2200도 깨는 게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증시는 전저가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전저가를 이탈하는 이유 어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이제 전쟁 리스크, 이제 군사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고 우리나라 한미연합훈련을 동해안에서 이제 핵 항공모함을 이제 수반해서 지금 훈련이 이번 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한반도 전쟁 리스크 1년에 한 번씩 이유 없이 우리나라 증시만 무너지는 날들이 있는데 자, 그런 날에 안 되겠다, 전쟁 나나 보다, 이거 큰일 났다 하고 매도할 게 아니라 역사상 이런 군사 리스크, 뭐 전쟁 리스크가 한반도에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만 무너졌을 때는 오히려 그때가 네, 우리 군사 리스크, 이제 전쟁 리스크가 불식됐을 때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네, 그런 과거력들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본다면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전쟁 그리고 군사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나스닥 지수가 다다음 주까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자, 코스피 지수도 2200을 오늘 종가상 깨지 않는 선에서의 반등을 10월 1주차, 2주차, 즉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의 좀 상승을 좀 예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자, 코스피 지수도 전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대다수 종목들이 주요한 지지선이나 전저가를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준으로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고 절대로 익절 중인 종목들, 수익 중인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자, 매도를 하지 마셔라.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페닉스의 최저가 매도를 진행하는 것은 자, 추후에 있을 반등 구간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 지수가 10%, 15% 올라가면 개별 종목들은 10%, 20%, 30%, 40%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서의 상승 수혜를 내가 누려보기 위해서는 매도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자, 캔들의 모습을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3%. 자, 오늘 기준으로는 보합에서 약보합 정도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가 전저가를 이탈하면서 코스피가 3% 강하게 매도세가 나왔다가 오늘은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바닥에 임박을 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코스피가 2200을 이탈하면서 정말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인터넷 기사에서 얘기하는 1900포인트. 1800포인트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2200을 깨지 않고 W자의 반등을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저는 W자의 반등의 가능성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죠.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690포인트 구간의 지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69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차트를 당겨 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고가가 690이었습니다. 즉 690이 저항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저항을 자, 유동성 공급되고 690을 뚫어내니까 690 지지받고 690 지지받으면서 코스닥이 1000포인트 위로 좀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항이었던 구간을 뚫어내면서 가격대를 지지받았던 구간이 바로 690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코스닥이 690과 710포인트를 자,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하는 그림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상하시면서 이 그림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개별 보유 중인 종목들 자, 어제와 오늘 최저가에 매도했더니 날아간다. 이렇게 아쉬움을 갖지 마시고 자, 어쨌든 주식시장이라는 게 큰 관점에서는 자, 상승 파동이 있고요. 하락 파동이 있고 자, 다음번에 횡보 이후에 또 큰 상승 파동이 나올 겁니다. 예,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으신 분들만 추후에 이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과 행복을 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최저점에서의 이제 지수의 조정과 공포와 자포자기와 뭐 포기하고 하고 싶은 그런 지수의 구간에서는 자, 오히려 이제 나를 제외한 다른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매를 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큰 손들이 바닥에서 부동산 또한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 전세가와 근접한 가격에서는 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저가 매수를 해서 매집이 이루어지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자, 우리 주식 또한 자, 이 바닥에서의 매집을 누군가가 큰 손들이 이루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세 상승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자, 그 과정에서 주식을 들고 있는 자들이 증시 상승에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자, 어제도 이제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드렸지만 자, 오늘도 이제 코스닥 지수가 어제 마이너스 5% 무너졌다가 오늘 장중에 1% 상승. 오늘 현재 실시간 마이너스 0.4%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 어제처럼 완벽하게 자, 강한 매도세가 매수세를 찍어 누르는 그런 장세가 아니라 자, 매도세가 약해졌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장세다. 그러한 가운데 결정적으로 미국 선물지수는 현재 실시간 플러스 0.7%의 나스닥 미니 선물 지수의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미증시 올라간다, 암호화폐 자산 올라간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만 큰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자, 군사 리스크, 전쟁 리스크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런 부분들은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군인 여러분들 한미 연합훈련 종결되면은 그 핵 항공모함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거기 탑승하시는 미군들도 다 귀국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휴식을 취하겠죠. 그 시점에 우리 증시도 조금의 편안한 마음으로서의 고개를 돌리는 6커브 구간의 오른쪽 구간 접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하도록 하면서 자, 어제 페닉스에 이제 매도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정말 잘하셨고요. 자, 이번 주 이제 화수목 3거래일 동안 우리 코스피 2200 지지 반등 여부, 코스닥 690 종가상 지지 반등 여부 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반등턴은 10월 1주차, 2주차, 즉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코스닥 기준 우리 780에서 800포인트 수준까지의 반등이 나오면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들을 비중을 줄일지 손절할지 익절할지를 추가 판단하는 그 시점을 우리 다음 주, 다다음 주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방송에서는 여기까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디서 지수가 또 단기 고가를 찍고 빠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울경제TV 계속해서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히든 종목 코너죠. 9월 8일에 알려주셨던 이 서울정보통신에 대한, 서울전자통신에 대한 리뷰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입장 방법 안내입니다. 현재 지금 보이고 있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가장 빠르게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민경철이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한 문자는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고민이 되는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종목 오늘 시장의 탑3 종목을 꼽아보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마련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상승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는데요. 먼저 3위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오늘의 3위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하면 저출산 관련주로 꼽히는데 오늘자 상승을 많이 하는 모습이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저출산 관련된 이제 유아 용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오전에 좀 시세가 좀 분출이 됐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가를 사실은 좀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아직까지 실시간으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오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추적해 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공부 차원에서 우리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코인 시장이 좀 폭등하고 주식 시장이 좀 폭등했으면은 이제 청년분들도 뭐 주택 구매를 해서 이제 결혼하셔서 이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순환이 될 수 있었지만 어제 코스닥이 마이너스 5%가 이제 빠짐으로써 사실 저출산이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는 좀 폭락장의 좀 마음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혼하려고 하면은 뭐 주택이라든가 결혼 비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뭐 20,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에 나섰던 투자들이 좀 증시도 훈풍이고 뭐 투자해놨던 부분들이 잘 행운이 터져서 잘 돼야지 이제 우리 결혼에도 이제 골인을 하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과 이제 자녀분들에 대한 행복이 더 이제 가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의 구간은 뭐 증시에 막 1, 2년 정도 더 이제 상승 구간까지의 기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는 10월 1주차, 2주차로 좀 이야기를 드렸지만 좀 길게 바라봤을 때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을 받게 되는 시기가 연말 연초까지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저점에서의 매집이 완료가 되어야 내년 하반기부터 그 내후년 정도의 시점부터의 좀 대세 상승 구간으로 좀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펼치든 간에 뭐 집값, 증시가 살아나지 않는 한 혹은 코인 시장이 불장으로 이제 넘어들지 않는 한 이 저출산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굉장히 난해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우리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 7,500원에서 2,5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수반되면서 추세를 상방으로 이제 상한가를 만들었죠. 이 캔들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 중에 하나입니다. 8월 18일 기준으로 저점 3,400원이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가가 3,800원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 없이 가격 조정 끝났고 그리고 나서 직전에 매물을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뚫어낸 지점부터는 3,800원에서 3,400원권이 이 종목에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가격대를 지지해주고 올리고 지지해주고 올리는 부분들을 지금 실시간으로 8월달, 9월달 확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10월달, 12월달, 1월달 앞으로 이 종목이 3,400원과 3,8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 그러면 이때 매집이 들어왔던 우리 큰 손들이 가격대를 지지 반등해줬던 부분들을 보고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해서 시청자분들이 3,400에서 3,800원 가격대에서 우리 저출산 관련주 아가방 컴퍼니를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좀 누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짜 오늘 만약에 가는 날이라고 한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전고가 4,800원을 뚫어냈어야 됩니다. 근데 4,800원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한 번 더 조정을 주겠다라는 의지가 좀 오늘의 음봉에 좀 표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즉 아침에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이 직전의 고가를 뚫어내면서의 추가 상승을 시도했다. 추가 상승을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저항, 이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그 하방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 저는 3,8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이 3,400원입니다. 즉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400원을 깨지 않고 3,800원 부근에서는 반등을 예상하고 그리고 이 밑으로 조정 시에는 분할로 접근해서 반등을 예상하면서 앞으로의 매매 전략을 좀 세워보기 적절한 우리 저출산 관련주로 아가방 컴퍼니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캐리소프트 종목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로 이제 꾸준하게 좀 부각이 되는 종목인데 이번에 이제 38,000원에서 주가가 5,000원까지
마이너스 70%가 아니에요. 7분의 1 토막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마이너스 뭐 85%에서 90%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기존의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지금의 구간이 고통스러운 구간입니다. 자, 바닥에서 자, 세력들이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거래대금을 폭발적으로 자, 매집을 만들어 놓고 48,000원까지 주가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자, 바닥에 매집한 누군가가 물량을 털고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한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구간에서 자, 기존 주주분들에게는 우리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이 지옥의 구간이지만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첫 번째, 과거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렸던 구간까지 가격 조정을 먼저 받았고 단기 저점을 확인한 가운데 지금의 구간이 이중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 이 종목이 과거 대시세가 만들어지기 직전의 저점이 이제 이 직전의 저점이 5,500원이었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저점이 5,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구간은 자, 전저가 자, 5,0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 5,000원 부근에서는 내가 손절가를 조금 잡고 공략했을 때 다시 우리 캐리소프트가 컨텐츠 관련주, 유아용 컨텐츠, 저출산 관련주로 부각이 됐을 때 자, 이 7월달, 8월달 고가가 얼마죠? 7,900원입니다. 그러면은 5,000원에서 7,000원, 8,000원대까지 5,000원짜리가 8,000원 된다? 그럼 60%거든요. 그러면 자, 지난 6월달 폭락장에서 5,000원 초반에 공략하셨던 분들은 한 달 지나고요. 2달 지났는데 거래대금 터졌을 때 주가가 8,000원까지 가면서 60% 수익을 2달 만에 노려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를 기존에 자, 3만 원대, 2만 원대, 만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은 5,000원이든 7,000원이든 어차피 손실이 80%, 90%인데 매도를 못 하잖아요. 하지만 신규 저가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자, 누군가에는 정말 고통스러운 구간이지만 자, 여러분들은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 구간에서의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6,000원, 7,000원, 8,000원 분할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 구간에 위치해 있지 않나 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제 대장주였던 아가방 컴퍼니가 윗꼬리가 달리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출산 관련주들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치고 가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다가 또 이런 저출산에 대한 문제들 정치인들이 꼭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이제 저출산 문제를 어쨌든 간에 이제 해결하기 어렵지만 계속 이제 해결하려는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정책주로 또 다시 순환 테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캐리소프트 뭐 4,800원, 5,000원 구간 깨지 않을 경우에는 5,000원 초반 가격대에서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은 아가방 컴퍼니를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 종목 아가방 컴퍼니였습니다. 현재 윗골이 좀 달리면서 시초가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요. 계속해서 이 정책주로서 출산, 저출산 장려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추가 전략 원하신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2위 종목 만나러 가시죠. 오늘의 2위 STX입니다. 네, 어제도 니켈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의 2위도 STX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계열사가 이제 에카스 소형 밸브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호재와 더불어서 니켈 광산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자, 어제 무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이 5% 빠졌거든요. 근데 STX는 상한가를 잡았다면 생각만 해도 기쁘죠. 그렇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시세가 나오고 나서 오늘도 장중에 추가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목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자, 어제 거래 이루어낸 자, 모든 사람들의 평단가가 3,900원보다 이제 3,900원 정도보다는 이제 낮을 수가 없죠. 정정하겠습니다. 3,900원 내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3,900원까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자, 오늘은 자, 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그 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상한가 패턴에서 보시면은 상한가 이후에 상한가 종가를 깨지 않고 2박 3일 동안의 저점을 다지다가 전고가 4,800원을 뚫어낼 때가 다시 한번 상승 1파 눌림, 그다음에 2파동으로 3파동으로 자, 넘어가는 이 눌림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 이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3,900원 구간이 이 STX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주인데요. 자, 이제 니켈과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고 니켈 관련된 종목들만 강세였는데 그 중에서도 대장주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수급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져간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과거에 14,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고 3,000원까지 5분의 1 토막 마이너스 75% 이상의 가격 조정을 받다가 자, 거래량 없었던 종목이 어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수급이 바닥에서 터졌고요. 그리고 제가 바닥에서 거래대금 터지면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STX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대금 딱 터지니까 자, 전고가를 뚫어내고 오늘도 역대급의 거래대금과 수급을 유입시키면서 자, 추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00원과 3,80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이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맥점이다. 여기를 반등하지 않고 반등할 때가 분봉상 매수 타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를 말아 올렸고 아침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상한가의 가격이 3,800원, 3,900원 가격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이 구간 익절선, 손절가, 평단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진입기에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3,800, 3,900 깨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단기 시세 노려보고 수익 나시면은 감사 인사는 노랑톡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이제 카톡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STX 종목이 오늘 이제 어제 상한가 치고 오늘도 22%의 시세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제 XX 계열회사, XX 중공업은 오늘 오히려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조금 제가 좀 특징적인 것 같아서 좀 같이 좀 공부를 하고자 좀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도 14,000원에서 주가가 3,000원대까지 마이너스 70%가 넘게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자, 그 이후에 박스권의 등락을 살펴보면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4,000원 밑으로 주가가 빠지면 4,0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빠지면은 과거에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4,000원에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대략적으로 4,800에서 5,600까지의 시세가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오늘의 주가의 하락이 위기일까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라는 물음에 XX 중공업을 어제 샀다면 오늘 시초에 샀다면 자, 손실이 수십 %이기 때문에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과거에 기간 보유를 했을 때 한두 달 안에 좀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자, 니켈 관련주로서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XX 계열 회사가 이제 액화수소 밸브를 이제 개발했다라는 모멘텀과 니켈 광산 지분을 STX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 때문에 STX가 3,800, 3,900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우리 계열회사 XX 중공업도 일봉상 이 박스권의 하단에서 자, 제가 저점을 선을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추세 하단에서의 반등, 하단에서의 반등, 하단에서의 반등, 이번에도 하단에서의 반등을 예상하면서 자, 밑으로 손절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밑으로의 손절 대비 위로의 상방은 4,800, 5,600까지 열려 있으니까 충분히 베팅해볼 만한 우리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우리 니켈 관련주로 표현을 했지만 본업은 XX 중공업 조선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서의 소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X가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이 3,800, 3,900 깨지 않는지가 중요하고 이 추세를 깨지 않으면 후발주로 지금 빠지는 XX 중공업까지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같이 연결지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2위 어제 이어서 STX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STX 굉장히 또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주도주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 STS 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추가 전략 원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위 종목 살펴봤고요. 오늘 1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1위 성호전자입니다. 네, 성호전자는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파트너님? 네, 자, 우리 포르쉐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유럽에 기업 상장이 된다. 기업 가치가 예상이 한 100조 정도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이 되면서 네. 자, 우리 한 2주 전, 3주 전에 자, 포르쉐 상장에 대한 그런 테마주로 우리 시장에서의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자, 그때 저희가 사실은 추천주로 공략을 해서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전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좀 특징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희는 어디서 공략을 했냐면은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바닥에서 거래대금 없다가 매기가 유입되고 여기서의 밑골이 달리고 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포착해서 단기 시세를 노려보고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왔다가 또 시세가 나오고 또 눌렀다가 또 시세가 나오다가 오늘은 전고가를 뚫어내는 좀 시세가 나타나서 자, 매도가 완료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이번 주 이제 하루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유럽에서는 자, 포르쉐 상장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간 28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27일이고 28일이면 내일인데 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포르쉐가 이제 유럽의 최대 이제 IPO 기업 상장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정도 더 우리 포르쉐 상장 테마주들이 또 한번 이제 포르쉐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한 번 더 마지막 피날레 슈팅이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박스권의 상단이 1,700원 가격대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1,725원 구간을 자, 포르쉐 상장 모멘텀으로 뚫어낸다면 그 위로의 상방은 우리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따지면은 자, 발바닥에서 저희는 종아리 허벅지 정도의 공략을 해서 지금 자, 이제 허리, 몸통 정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1,750원을 뚫어내면은 자, 이제 가슴, 어깨, 머리 구간으로 접어들게 될 텐데 자, 주식은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최고가, 이 전고가 1,900원의 성호전자를 매도하겠다가 아니라 네, 이 종목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1,700원을 뚫어내더라도 1,800원, 1,900원, 2,000원 구간 분할로 수익을 챙겨 나가겠다라고 좀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또 이제 말썽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록 하면은 자, 오늘 아침에 9시 4분경에 만들었었던 분봉상 단기 저점까지 코스닥 지수가 다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 증시, 네, 미국 증시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우리 증시만 거꾸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한미연합훈련에서의 핵 항공모함이 동해상에 있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누군가는 그리고 이제 큰 손들은 뭐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못 버티고 손절할 때 반대 매매 터지고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던져야 되는 상황에 위치한 물량들을 자, 바닥에서 매집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공포의 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오늘은 바로 V자 반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들이 추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닥에서의 그런 못 버티고 나오는 물량들을 좀 매수하기 위한 네, 그런 박스권 롤러코스터의 좀 장세가 좀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와 이제 연결선 상으로 오늘도 가능한 매도 금지 명령을 좀 연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성호전자가 이제 특징주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후발주로 우리 3기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000원에서 2,800원까지 반토막이 났었고요. 이번에 포르쉐 상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시세가 나왔고 이 전저가를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박스권의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900에서 400원 구간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상방, 추세 상단 4,900원까지의 상승을 자, 여러분들 단기 대응하는 형태로 좀 대응 전략 세워가보기 좋은 종목으로 우리 포르쉐 상장 모멘텀 테마주로 우리 성호전자와 3기 종목 관심 종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은 성호전자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포르쉐 상장 이슈 속에서 오늘자 다시금 테마로 부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노란투박 입장해 주셔서요. 함께 수익권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종목 살펴봤고요. 이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고 저희는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전화나 문자 그리고 노란톡으로 상담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는 샵 0082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종목에 네. 대한 고민, 종목 명과 매수가 비중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SKC 네. 14만 1,700원에 네. 10%입니다. 네, SKC 가지고 계시고요. 14만
1,700원, 14만 1,7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자 SKC 가격 한번 살펴보니까요. 1년 가까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92,000원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네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를 해야 되는지 그걸 몰라서 절려매고 있어요. 그렇군요.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해주셨는데 파트너님 연결해 드려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극과 극의 결정을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제가 봐도 좀 판단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일단은 이제 네. SKC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기 전에는 이렇게 박스권 구간이 68,000원, 28,000원에서의 박스권에서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시국 이후에 자 이제 증시가 이제 3,300까지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3,200까지 올라가면서 자 2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간이 자 과거에 올라갔던 것만큼의 이 가격 조정이 이제 원래였으면은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점이 아직까지도 이제 확인은 되지 않았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좀 계속 빠지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자, 이제 우상향 추세 구간으로도 우리가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종목이 올라갈 때도 자, 이제 저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고점도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거를 이제 우상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향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가 하면서 이제 상승 구간에서도 올라갔었던 과거력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의 구간도 자, 굉장히 아직도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저점을 계속 이탈하고 고점도 계속 낮아지는 자, 우하향 추세가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떨어졌고 이중 천정에서 쌍고점 찍고 떨어졌고 그 이후에 저점 낮아지고 있어서 거래량도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 우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의 기술적 반등은 있겠지만 자 이게 어디서 멈출 것인가 어디서 정말 찐 저점을 다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불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시청자님 평단가가 14만 원이시잖아요. 네. 이 14만 원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앞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 타점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게 직전의 고가가 14만 원이었다라는 거는 다음번 이 추세 상단은 14만 원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 작년 연말부터 고가가 낮아지고 조금씩 낮아지고 16만 원이었다가 14만 원이었다가 20만 원, 16만 원, 14만 원 앞으로는 자 12만 원, 13만 원 정도 선까지가 이 종목의 이 추세 상단에서의 좀 단기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이 종목이 이제 89,000원 구간, 68,000원 구간. 자, 여기 추세 하단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38,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38,000원에서 93,000원 구간에서 평단가를 관리를 조금 진행하실 수 있으시면은 평단가를 관리하셔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목표가를 12만 원, 13만 원 잡고 청산 관점으로 추가 대응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83,000원, 93,000원을 이제 깨느냐 깨지 않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종목의 하방이 자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자 여기서의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때 물량을 정리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전략을 취해서 실행하시면 다행인데 자 추가 매수까지 했는데 올라갈 때 못 팔면은 이게 다시 우하향 추세 왔을 때 손실이 더 커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께서 나는 추가 대응 잘해서 그래도 한번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자, 계산기를 잠깐 두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평단가 41,700원이고요. 네, 14만 700원이고요. 14만 700원이고 여기서 14만 정정하겠습니다. 14만 1,700원이고요. 그리고 더하기 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83,000원에서 93,000원의 한 중간치로 하면은 자 89,000원 정도의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나가지고 다시 좀 치겠습니다. 89,000원 정도의 비중 1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가 7만 5천 원 정도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1차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12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본정권에서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나머지 2차 목표가 이 추세 상단 13만 원까지 전량 매도를 하셨다가 그러면 이 종목이 추세 상단에서 돌파를 못하고 거래대금 수급 동반하면서 시세가 나오면은 거기서는 더 들고 가도 되는데 자 특별한 이견 없이 우하향 추세가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12만 원, 13만 원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이 종목이 또 빠지면은 그 다음번에 2차 매수 가격은 저는 6만 8천 원에서 8만 3천 원 가격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의 구간이 자 이제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는 추세에 위치한 게 아니라 쭉 빠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3만 8천 원 정정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가격대가 제가 헷갈리는데 자 8만 3천 원과 9만 3천 원에서는 추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서 평단가를 11만 5천 원, 12만 원 밑으로 낮추신 다음에 12만 원까지 올라가면 절반 이상 매도, 13만 원까지 가면은 전량 매도, 그리고 또 빠져서 이게 6만 8천 원, 3만 8천 원까지 또 추세 하단에서 반등한다. 그럼 거기서 또다시 추세 상단까지 나는 수익을 노려보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해보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혹시 뭐 마무리 되셨을까요? 네, 마무리 됐는데요. 지금 내가 추가를 지금 이때쯤 지금 10% 정도 네.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단가를 낮춰갖고 지금 시킨 대로 이렇게 하면은 네. 어떤 날이 그죠? 네네 맞습니다. 바로 네. 바로 저기 뭐냐 네네. 다른 것보다는 네, 그렇게 추가 대응하셔서 이제 추구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2차 매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더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후에 미래의 주가니까 그 부분은 일단 오늘은 염두만 하시고 오늘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8만 3천 원, 9만 3천 원 비중 10% 추가 매수로 평단가를 낮춰보겠다. 그리고 매도를 12만 원까지 13만 원까지 수익 챙기고 나오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네,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상담 SKC에 대한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상담은 노란톡에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사조 동아원에 대한 고민 가지고 계십니다. 사조 동아원 1,333원 20% 비중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사조 동아원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원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대응 방법 파트너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일단 문자 상담이라서 조금 빠르게 네.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 종목이 이제 사료 관련주로 해서 과거에 시세가 나왔던 고가가 1,700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세가 나왔던 고가가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2,700원까지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자, 거래량이 쭉쭉쭉쭉쭉 증가하면서 주가가 1,000원짜리가 2,700원까지. 150% 이상의 상승이 한번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까지의 가격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차트를 좀 당겨서 보면요. 제가 이 종목은 사실은 자, 추천주로 해서 여기까지의 상승을 10% 이상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자, 그 이후에 이제 추천 매수가 대비해서 종목이 하나, 둘, 3거래일 더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수익을 과거에 챙기셨던 분들은 다시 이제 조정 받았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셔도 좋은 이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가격이 이제 과거의 저점이 1,000원이었습니다. 자, 과거의 시세 반납한 최저점이 1,000원이었고 자,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기간 조정을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수급이 붙었을 때 여기서 거래대금이 붙었을 때 그 시세가 크게 만들었었던 과거력이 있는 주요한 변곡점이 1,000원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더 빠지더라도 저는 시청자님 뭐 비중 20%다 하시면은 여유 되시는 만큼 평단가를 좀 관리해 보시고 위로 튀어 오르는 과정에서의 저는 1차 목표가 1,300원, 2차 목표가 1,450원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 이 구간들이 여기를 이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돌파를 했다면 위로의 상방이 1,550원, 그 위로도 1,700원, 1,800원까지도 열려있는 종목이지만 지금은 자, 저항을 받았다.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본전이 왔을 때 또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주요한 지지 구간이었으나 그리고 여기가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자, 여기를 이탈한 시점부터는 1,300원, 1,400원이 이 종목의 단기 목표가다, 저항이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손절가는 자, 직전의 저가 1,000원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1,700원 정도는 되는 기업이니까 추가 대응도 이제 단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의 목표가는 단기 1,300원, 1,400원. 그리고 행운이 터질 경우에는 자, 거래대금이 붙는다.
사료 관련된 테마로 시세가 나온다 하면은 그 위로의 상방은 자율적으로 이제 그런 만큼 분할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저 동화원에 대한 상담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노란톡으로 모두 다 상담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전화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 계시는 분들은 노란톡에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역시 샵 0082번 눌러주신 뒤 상담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종목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시황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도 코스닥 5%까지 폭락했던 우리나라 증시 이번 주 앞으로 이제 10월 다가올 10월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많은 분들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너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겁먹지 말고 우리 10월 달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조금 더 견뎌보셔라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매도하시는 거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제 매도했다면 거기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오늘 못 버티고 매도한다면 여러분들이 매도하고 증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어제 5% 낙폭 가져간 거 그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 신용미수,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한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출현되고 하면서 그 개인들의 물량을 자 누가 받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지금 우리 기관들, 지금 바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고 있는 물량들을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수익 나려고 열심히 모아놨던 돈 투자해놨더니 그거를 못 버티고 손절하니까 그거를 누가 가져가냐? 다른 큰 손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증시가 이제 올라간다면은 이제 신고가를 가고 하면은 모두가 다 수익으로 행복한 구간이 나타나게 되지만 지금의 떨어지는 구간에서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자, 고가에 물려 있는 물량들을 던지게끔 만들어 놓고 그 물량을 싸게 주어서 우리 부동산도 경매 이런 거 하면은 싸게 주어서 이걸 길게 들고 가면 수익이 나는 것처럼 주식도 싸게 과매도관까지 빠진 거를 싸게 주어서 길게 들고 가야 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자 반대로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그거 몇 번만 사이클 돌아가면은 정말 좀 되돌릴 수 없는 구간까지 좀 손실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구간은 자 저점 확인했다. 코스피 2,400, 코스닥 690, 종가상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림을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자유지만 어제 매도금지 명령 내려드린 부분을 저는 오늘까지 연장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목요일에 한반도 동해상에 있는 핵 항공모함이 미국으로 다시 떠나가면은 군사 리스크, 전쟁 리스크 불식입니다. 자, 북한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의 러시아의 핵 항공모함이 떠 있으면은 무섭죠. 그러니까 강아지도 무서우면은 짖는 것처럼 북한도 핵 항공모함 한미 연합 훈련을 하니까 이제 군사적인 그런 도발 행위들을 탄도미사일도 날리고 이러면서의 그런 군사 갈등이 우리나라 증시에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투자하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방산 리스크, 전쟁 리스크 영원히 지속되는 이슈가 아니라 자 정말 어렸을 때 전쟁 나나 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담담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증시, 우리 증시만 무너지고 있는 부분들이 한반도 전쟁 리스크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 이러한 리스크는 목요일에 해소가 된다. 그럼 목요일 이후부터는 우리 증시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 흐름을 따라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못 버티고 팔지 말고 여러분들 잘 견뎌내시고 보유하는 전략을 마지막으로 취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자 오전 시황 종합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매도 금지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더 투자 전략 궁금하시다면 방송 시간 외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가볍게 찍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